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5년 넘도록 부부싸움 하나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어 원래라면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안의 골칫 덩어리인 시누이 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머리가 죄다 잘리고 용돈을 끊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누이를 성격 좋은 남편 집안 사람들이 인연을 끊게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가씨, 그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떡하니 문신을 드러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요즘에는 문신 같은 것들 패션이라서 상관없다니까? 지훈이 똑똑하고 인성에도 문제없는 애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 친구는 아닌 것 같더라. 아빠가 문신 얘기로 지적한 것도 아니고 문신이 많다면서 어디 했냐고 물으니까 걔가 뭐랬더라. 문신 많으면 건달로 보이시나 보죠? 이러면서 반문했잖아. 어른이 묻는데 껄렁하게 대답한 것만 봐도 인성이 드러나더라고. 솔직히 아빠가 잘한 거 하나 없지. 엄마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오빠까지. 다들 지훈이 나쁜 면만 보고 싶은 거잖아. 사람이 이미 인성 더럽다. 문신했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편견을 깔아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냐? 편견 없이 대하려고 해도 편견을 가지게 만드니까 그렇지. 걔가 우리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잘했어 봐. 더운 날도 아닌데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짧은 옷 입고 훤히 문신 드러내고 어른들 앞에 다 있는데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질 않나.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참은 줄이나 알아. 하여튼 결혼은 절대 안 되고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가씨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건실하고 착한 남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가씨는 사귀는 남자마다 술, 담배는 기본에 폭주에 문신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 사귀시냐는 거죠. 오빠나 아빠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해? 새언니야, 뭐 따분한 남자가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지루한 사랑하기 싫다고. 가슴 콩닥콩닥 뛰고 하루하루 뜨거운 그런 사랑이 좋다고요. 정신 차려, 김현정. 너도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나이가 30이야. 철없는 것도 20대 초반에 했으면 충분하지.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대체 내가 뭘 어쨌길래 정신을 차리니 많이 욕하는데.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웬 백수 놈팡이랑 동거하다가 걸린 거 나 아직 안 잊었거든. 그때 애까지 가졌다가 남자가 도망갔고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당했잖아. 한두 번 겪었으면 너 좋다는 사람, 건실한 남자 찾아서 정착을 해야 할 거 아냐.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가씨. 새언니는 모르면 좀 빠지지.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면서 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내가 잠깐 본 2년 동안 네가 사고를 좀 쳤냐? 어릴 때야 그렇다 쳐. 이제 너 곧 30대야. 엄마랑 아빠한테 결혼한다고 하길래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싶었거든. 근데 순양아치 같은 놈한테 미쳐가지고 가족들 속을 썩여. 문신 지울 거라고 그랬어. 그 말을 믿냐? 하여튼 유유상종 아니랄까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이것들은. 지훈이 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야. 우리 제발 좀 사랑하게 내버려 두라고, 좀. 제발 사랑하게 내버려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온갖 떼를 쓰던 시누이. 하지만 그런 떼 쓰기는 불과 한 달도 채 가지 않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자 쪽이 바람을 피웠고 서로 합의하여 헤어졌다는 얘기를 덤덤하게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헤어졌다고요? 그 문신 많은 남자랑요? 헤어졌으니까 헤어졌다고 하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새삼 궁금해 하실까?
아가씨, 저랑 그이가 뻔히 문제될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때는 모른 척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헤어졌다고 쉽게 말하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 지금 헤어진 걸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문신 많은 놈팡이랑 헤어졌으니까 잘 된 거라고 격려해주고, 헤어졌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위로를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아가씨가 자신 있어 했었던 남자인데 겉모습만큼이나 뻔히 보이던 미래가 닥쳤잖아요. 바람 피우고 헤어지는 문제까지 생긴 마당이면 저나 남편이 하는 말 맞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하든지 반성하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남자 안 만나야겠다. 말 안 들은 게 후회된다. 고집 부려서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정상 아닌가요? 새언니, 지금 제일 마음이 힘든 건 다름 아닌 나예요, 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도 괴로운데 저한테 사과까지 하라는 거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지훈이가 바람 피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어. 남편이랑 제가 그렇게 싸잡고 연애하겠다, 결혼하겠다 하는 거 말렸는데도요? 그럼 뻔히 보였다는 얘기야? 네, 뻔히 보였죠. 그럼 왜 안 말리셨을까요? 이런 결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거 보였으면 끝까지 말리셨어야지. 아, 그럼 이거 죄다 새언니 잘못이네. 그런 거 맞지? 그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진심이니까 내뱉지. 그럼 본심 아닌 말도 내뱉나? 아, 새언니는 항상 사람 대할 때 그런 식이신가? 저도 한 성깔 하는 편이고 한 예민하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아가씨 연애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견해 줄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나야 고맙다니까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 해주는데 내가 왜 그런 애정을 거부하겠어. 부탁이니까 제발 저한테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이 신우이가 애정이 부족해서 사고를 매일 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남자를 잘못 골라서 마음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나이가 30살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 볼 줄 모르고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보니 열받아서라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누이에게 열받은 게 저만이 아니었는지 남편이며 시부모님은 지원하던 용돈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시누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알바라도 알아보게 되었지만 금방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스펙을 쌓고 경력이 될 만한 일자리를 추천해줘도 본인이 흥미로운 일은 아니라면서 들은 채도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본부 1팀 팀장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린 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김성철 씨께서 조직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서요. 제가요? 무슨 조직범죄에 연루됐다는 건데요? 남편 공무원이라 범죄는커녕 무단횡단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통장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철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수도 없이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거 추적하는 중에 명단 중에 김성철 씨가 있어 다른 피해자분들하고도 연락을 취하는 중이고요. 다른 피해자요?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람 오해하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할 게 아니라요. 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서요.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부터 확인 가능할까요? 통장마다 돈이 다 다르게 들어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일단 주거래 은행 2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건데
처음에 통화하실 때는 본부 1팀 팀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팀장급인데 신참일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일을 인수인계 받은 게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강력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능범죄팀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말씀하신 분 성함이랑 경력, 직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화기로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검찰청이 맞기는 한가요? 본부 1팀 팀장 김성현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청이 아니라 카페에 있습니다. 아까는 김영수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맞죠? 전화 걸려온 번호도 확인해 보니까 개인 핸드폰인데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범죄에 남편분께서 연루가 되셨고 뿌리 뽑기 위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어느 경찰이 공식 수사 과정의 피해자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나요? 더 안 들어봐도 사기인 거 알겠고. 너 내가 콩밥 쳐넣어 줄게. 지금 핸드폰으로 걸려온 거 추적할 거고, 내 친척분 중에도 형사 짬밥 제법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너 같은 잡범 하나 잡는 것쯤은 일도 아냐.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습니까? 저 정말 본부 1팀 팀장 김성현 맞습니다. 불쾌해서 전화를 더 지속할 수 없겠네요. 수사 협조 필요 없으니 다 관둡시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는가 싶더니 추궁을 당하자 멋대로 전화가 끊어진 상황. 저는 이 문제에 분명히 배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신우이였죠. 아가씨,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경찰서 앞이니까. 뭘 솔직하게 말하라는 건데? 뜬금없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번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인가요? 보이스피싱?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 뜬금없이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전화 걸려올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전화기상으로 무슨 외국 팝송 같은 거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 집에 전에 갔을 때도 적적하다고 음악 계속 틀어놓으셨던 거 기억나서요. 네? 새언니가 제 자취방 놀러 왔던 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증거라고 들이미시는 거예요? 예민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무슨 망상 수준 아닌가? 발뺌하실 모양인데 남자친구분 얼굴 한번 보고 목소리 들려주시든지요. 하도 오래 통화를 해서 한번 말 나눠보면 보이스 피싱범 본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걔가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아직은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서 얼굴 보여주긴 좀 그렇네요. 그럼 언제고 한번 제가 모른 척 아가씨 집에 방문하든지 할게요. 우연히 얼굴 보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 진짜. 사람이 뭐 이렇게 집요해? 맞아요. 남자친구가 전화 건 거 맞다고요. 그럼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설마 같이 공모한 거 아니죠? 아니, 얘기부터 들어보고 신고하니 많이 들먹이세요. 걔 배우 지망생이고 범죄 드라마에 오디션 들어온 상황이라 그래요. 긴장된다고 하고 걱정만 산더미라고 해서 연기하는 거 수업시켜준다고 그랬던 거라고요. 괜히 남들한테 거짓말했다가 정말 먹혀도 큰일이니까 오빠랑 새언니 쪽에 전화 건 거고요. 정말 제가 사기치고 돈 필요해서 뜯어낼 생각이었으면 엄마 아빠 쪽을 노리지 새언니랑 오빠 쪽을 노리겠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기가 막히네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시부모님이랑 그 애한테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상견례 때가 기대되네요.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렇게 하면 저랑 제 남자친구가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거짓말로 남 속여먹을 생각을 하지 마셨어야죠.
보아하니 집세 내는 것도 간당간당하신 모양이고 일하기가 싫으신 모양인 것 같거든요. 얼른 헤어지고 당분간 일자리 알아보면서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세요. 그 집에서 재미없는 엄마 아빠랑 지내라고요? 싫어요. 지루한 집에서 숨 막히게 지내느니 밖에서 차라리 노숙자들이랑 뒹굴고 말지. 제발 제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네. 거취 문제야 뭐 알아서 할 일이시니까 신경 안 쓸게요. 전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친구 문제만 참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만 좀 하라고요. 숨 막힌다고. 아무리 연기 핑계를 댄다고 해도 범죄에 발을 담근 것이나 다름없는 시누이를 그냥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하니 그제야 발등이 불이 떨어진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를 해오더군요. 화가 단단히 난 시부모님에게 머리까지 삭발을 당한 꼴을 보이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며 빌며 사정사정을 해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까지 잔소리하고 화내는 심정은 이해 가시죠? 새언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나 많이 깊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나 진짜 멍청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아가씨가 저질렀었던 사고들 때문에 더 쉽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짓말하실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건실한 직장 구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 현 남자친구 범죄 정도면 정말 건실한 애거든? 내가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잘못 저지른 거야. 걔는 정말 잘못 없어. 잘못이 있든 없든 남자친구라면 아가씨가 머리까지 밀린 마당에 본인도 나타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무슨 주식인지 코인인지 하다가 사채까지 썼다면서요? 그거 메우려고 아가씨가 거짓말한 상황이면 본인도 책임이 없진 않을 텐데요? 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연극영화과 이제 다니고 있는 애라서 그래. 내가 나이도 많은 입장인데 보호받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아가씨, 이러니까 남자한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착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을 사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알잖아. 새언니. 밥 벌어먹고 살 재주도 별로 없고 제가 일반 직장은 좀 지루해서요. 아가씨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연극영화과 전공이지 않았어요? 그 전공을 살려서 돈 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제가 소질이 없다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얘기해서 일찌감치 접었었거든요. 꼭 연기만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영화 스텝이라든가 조연출이라든가 뭐 방면은 많지 않나 싶어서요. 저보다야 아가씨가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 일하다 보면 더 멋진 남자들도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긴 예술하는 쪽에 멋진 남자들이 많긴 하죠. 새언니 말대로 저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볼게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말 저 진심이에요. 달라진 모습 보일 테니까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머리까지 밀린 이후에야 시누이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취를 하는 집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특수 효과를 다루고 분장을 취급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시부모님을 비롯해 남편은 이제야 집안의 골칫 덩어리가 정신을 차렸다며 한시름을 놓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왠지 시누이의 반성이 진심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반성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변화하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저의 추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듯 시누이는 한동안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가족들끼리 종종 모일 때 몸이 으슬으슬하다거나 계속 기침을 하면서 몸이 안 좋다고 엄살 비슷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전부였죠. 용돈이 필요해서 저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부부끼리 여행을 간 사이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집에 놀러 온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 하여 가봤더니 시누이가 쓰러진 채로 바닥에 피를 토해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괜찮아? 무슨 피를 이렇게 토해놨어? 아가씨, 이게 뭔 일이에요? 세상에, 피 좀 봐. 새언니, 주의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피까지 흘리고 제가 이거 다 닦을게요. 화내지 마세요. 환자한테 제가 화낼 사람이에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해보세요. 사실 내가 그동안 몸이 이래저래 많이 안 좋았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 오빠, 새언니, 나 죽을 병이래. 신장이며 장기가 문드러져서 길어야 한 달이라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얼마나 남은 거냐고. 그러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보내. 정밀 검사를 받아보든지 해야 할지. 아니, 정밀 검사 받아보고 하는 얘기야. 그런 것도 다 체력 갉아먹는 거라서 함부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울하니까 좀 혼자 내버려 둘래? 일단 엄마랑 아빠부터 같이 보러 가자. 당신은 현정이랑, 아니, 내가 얘 데리고 갈게. 엄마한테 애 상태 보이면서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해줄래?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도 이 이야기 알기는 해야 하니까. 나도 그 장기 중개인한테 자세한 얘기 더 물어보든지 할게.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하지. 솔직히 죽게 될 거라는 거 알고부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거든. 남편이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며 시누이를 데리고 나간 사이 저는 각혈했다는 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치우려고 하는데도 본인 성격답지 않게 피를 다급하게 닦아냈었던 시누이. 냄새를 킁킁 맡아보니 어째 달달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렇잖아도 시누이가 취직한 회사가 특수효과며 특수분장을 다룬다는 것을 떠올렸던 저는 가짜 피가 아닌가 하는 직감에 슬쩍 맛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이 물엿으로 만든 가짜 피가 맞더군요. 아가씨, 사실 이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 얘기인데 제가 로또 취미로 꾸준히 긁어왔던 건 알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갑자기 왜요? 아가씨 도우려고 나한테 행운이 생긴 건가 싶어서 그래요. 나 최근에 1등 당첨됐었거든. 언니, 축하해. 그런데 솔직히 수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10억 넘는 돈이 생겼는데 수술비 감당을 못하겠어요? 지금 어디예요? 중개인인지 뭔지한테는 자세한 이야기 들었고요. 응, 외국에서 장기 맞는 사람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 시간만큼이나 돈이 부족한 상황인가 봐. 좋게 봐야 2주 정도라고 그러고 빨리 수술 안 하면 나 죽을 수밖에 없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억 정도라고 그러던데 정말 우연찮게도 당첨금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염치불구하고 말할게. 새언니, 나 수술비 좀 빌려줘요. 내가 정말 새언니한테 꼭 갚을게. 행여 수술 실패해 죽게 되더라도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 거야. 귀신이 되어서라도 보은할 테니까, 응? 내가 알기로는 백혈병인가 뭐 그런 거 퍼지면 장기 이식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외국에서 장기 맞는 사람 찾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골골거렸던 것도 다 아파서 그랬던 거고? 그게 아니면 달리 뭐겠어, 새언니. 그런데 정말 다행이다.
로또 복권 당첨이라니. 믿기지가 않네. 당연히 안 믿겨야지. 이년아, 거짓말인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레퍼토리가 진부한 것도 정도가 있지. 백혈병은 언제적 백혈병이냐? 그리고 장기 이식의 9억? 그 중개인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확인시켜 줄 수는 있고, 연락 다른 사람한테서 오면 두절될 테니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새언니, 내 말 못 믿는 거야? 못 믿겠어. 그냥 뒤지시든가. 뭐? 정말 가족을 버리겠다고? 내가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고? 로또 당첨됐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야, 이 미친년아. 각혈했더니 물엿으로 만든 피가 나오는 년 말을 내가 믿어야 하니? 새언니. 설마 다른 가족들한테 그렇게 다 말씀하실 거 아니죠? 사실 죽을 병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집 청소를 신경 안 썼더니 폐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와중에도 거짓말이니? 시부모님한테 다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경찰에까지 신고해야겠구나. 너 사기죄로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릴 년인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새 언니가 거짓말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면서요. 거짓말한 사람들 말은 안 믿어준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게 하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들여서 거짓말하고 정말 신경도 많이 쓴 건데 기특하게 생각해 주면 안 되냐고. 예비 범죄자 될 년을 기특하게 생각해 주라고? 웃기고 있네. 보나마나 또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남자친구인가 하는 놈이 진 사채비 갚아주겠다고 지랄한 거겠지? 아냐? 새언니, 내가 정말 빌게요.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응?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할 거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남자친구랑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가족들 앞에서 니들 입으로 다 털어놔. 시부모님이 듣고 용서 안 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나요. 회사에도 신고해 줄까? 네가 죽고 못 사는 남친 감방 가야 정신 차리지? 할게요. 다 털어놓을 테니까 그것만은 제발요. 결국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죄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개입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은 모르는 이야기였던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은 기가 막히다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고 전과 달리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살건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남처럼 지내자면서 아예 쫓아내버리고 연락처도 차단을 해버리셨죠. 남편이나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니만큼 앞으로도 또 정 때문에 신우이와 얽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골칫 덩어리 신우이와 절연까지 한 마당이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걱정이 부쩍 많아져 신경 쓸 일이 부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골칫 덩어리 신우와 관련해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